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이 좀 성대 결절 나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강의는 끝없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건축법입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양이 많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양이 많죠? 예. 건축법은 우리 7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오늘 또 건너뛰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하고 다음 파트 때는 이제 같이 조금 여유 가지고 할 거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들만 한다. 오늘 한 것만 봐도 한 5문제를 맞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해 보시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내용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 몇 개 보고요. 나머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진도 나가면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0페이지 안 나오는 거 3번 부속 건축물 나오죠? 예,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동그라미 하세요.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무슨 식당 한다. 그러면 자재나 재료 창고가 있다. 그럼 창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부속 건축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분리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분리된 거고요. 자, 그리고 9번 주요 구조부 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 건축물에는요, 건축법상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주요한 구조부가 뭐냐? 다 같이 시작.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기단입니다. 요게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내기에서 지면 바보지요? 그죠? 그래서 앞자한 이유가 있어요. 앞자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기, 바보, 지주로 해야 돼요. 다만 보세요. 사이 기둥, 그죠?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앞에 다른 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시작 단어가 내기, 바보, 지주. 넘겨보세요. 넘겨주시고요. 자, 24, 25, 26 묶어주세요. 묶어줘요.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만약에 한 20m가 되는 체육관이 있다. 가령. 그러면 이건 1층 건축물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고 그럴 때는 체육관, 여러 강당들 오면은 건축법상 4m마다 그러니까 4m를 한 개 층으로 봐요. 그러면 높이가 20m라면 몇 층 건축물이죠? 5층 건축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4를 곱하라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3, 4, 12. 그렇죠? 네. 3, 4, 12. 그리고 초고층은요, 50층 이상이거나 5, 4, 20. 5, 4, 20, 200이죠. 그래서 고, 3, 초, 5. 고, 3, 초, 5. 그죠? 고3 애들은 고층이 많죠? 그래서 고층 30 아시겠죠? 고, 3. 초, 5. 초 하면 초. 됐죠? 고, 3은 고층이 많아. 그래서 고, 3, 초층. 됐죠? 초 50층. 자, 그 다음에 준초고층은 바로 30층과 50층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가진 구조.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가진 구조.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 가진 재료. 그 정도로 발코니는 뭐 알 것이고요.
여러분들 베란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발코니. 그 다음에 37번 잘 나와 시험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지 짐승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도 짐승 맞아요. 왜? 아내가 이런 짐승 그러잖아, 남편한테. 자, 사람을 위한 건축물인데 보시면 1번. 일단은 1, 2, 3, 4, 5, 6이죠. 바합이 일단은 5천 이상입니다. 5천. 그죠? 바합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그러니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이용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뭐, 종합병원도 있고요. 여객시설 많죠. 그런데 1번, 중요한 건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한다. 그렇죠? 동물원은, 자, 동물을 위해서 짓는 건축물이고, 식물원은 식물을 위해 짓는 건축물이지, 다중이용 건축물, 사람을 위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1번에 해당하지 않아도 2번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면적 관계없이 몇 층? 16층. 뭐 준다중이용은 간단하게 그냥 바합이 1000 이상이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구조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 한마디로 처마의 다른 말이죠. 보호 차양 등이 얼마?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이다. 2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경간, 한마디로 경간 기둥경자에다 사이간자 얼마 이상? 20m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둥과 기둥 거리 들어보세요. 요 기둥과 요 기둥 거리가 아무리 해도 10m 안 됩니다. 그죠? 대충 이진이 산시 고로고 한 6m다 6m. 근데 20m면 굉장히 대형 건축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한 건축물로 본다 그 얘기죠. 3번은 말 자체가 특수한 설계 등등이 필요한 건축물이라서 1번하고 2번 정도 3m, 20m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자, 3절 건축법의 적용법입니다. 1번 적용대상물, 1번 건축물이 뭐냐. 이제 거기서 여기 바로 앞에 용어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할게요. 어차피 다 지울 거니까. 자,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첫 번째, 자, 우리가 공작물이다. 뭐라고요? 공작물. 공작물의 뜻은 인위적으로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입니다.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뚝딱뚝딱 만든 건 전부 다 공작물이에요. 책걸상 다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많은 공작물 중에서 일부가 뭐라고요? 일부가 바로 건축물인데 그 일부가 뭐냐? 먼저 토지에 정착하는, 붙어있는, 그죠? 토지 위에. 모든 건축물, 이 건축물도 토지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토지 위에 안 있고 떠 있다. 그러면 공중부양 건축물이죠.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요 뜻은요, 요겁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아니라 지붕하고 기둥이 오래 있든지, 첫 번째. 아니면 지붕과 뭡니까? 벽이 있든지, 두 번째예요. 자, 뭐가 필수죠? 필수, 뭡니까? 지붕이 필수입니다, 지붕이. 아시겠죠?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물론 세 개 다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붕과 기둥과 벽 세 개가 다 있어야지만 건축물만 틀립니다. 아시겠죠? 예. 두 개씩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플러스 여기에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보통 우리가 대문, 담장 등이 있죠. 대문과 담장은 그 자체로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주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벽하고 담장을 싸잡아서 같이 건축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지하나 또는 고가에도 있더라 그 얘기죠. 있더라. 자, 사무소 따라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같이 시작.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아시겠죠? 주로 이제 공연장은 주로 이제 고가에 주로 많이 있을 거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지하에 있겠죠, 그죠? 예, 지하 상가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건축법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슨 법?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왜? 건축법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지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가로 2번 적용 제외.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맞아요. 지붕과 기둥이 있어요. 지붕과 벽이 있어요.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번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아시겠죠?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전부 다 뭡니까? 문화재 보호법이죠. 두 번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 운전보안시설.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뭐 등등등 전부 다 있는 철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철도 역사 있죠? 그건 전부 다 건축법이에요. 아시겠죠? 역사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도로와 관련된 법률이죠. 지붕 벽 다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창문 있죠, 그죠? 예.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창고. 그런데 공장의 용도여야 되고요.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공장 용도 이동 쉬운 거. 똑같은 컨테이너 박스가 대지 위에 떡 갖다 놓고 고정되게 내놓고 고정되게 하고 주거 목적 쓴다면 그는 건축법 적용 받아요. 아시겠죠? 그 사용 용도가 공장 용도, 이동이 쉬운 것 요겁니다. 5번 하천구역 내에 숨은 조작실입니다. 요거는 그죠? 이제 그 뭡니까? 그 하천에 우리가 이제 MB 정부 때 나왔잖아요. 그죠? 4대강 때문에 그때 생긴 법률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하천 옆에다가 원두막처럼 생긴 집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것은 누가 봐도 건축물이지만 얘는 하천법입니다. 건축법 적용받지 않아요. 1번에 문화재의 문 동그라미, 2번 철도의 철 동그라미, 3번에 고속도로의 고 동그라미, 4번 창고의 창 동그라미, 창. 그 다음에 5번 수문의 수 동그라미. 그래서 자, 건축법을, 자, 여기서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다. 5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는 같죠? 문철수죠. 자, 고향도 바꿨습니다. 고창으로. 따라합시다. 문철수 고창. 자, 문이 뭐죠? 문화재. 철은 철도. 수는 수문조작실. 고는 고속도로. 창고. 문철수 고창.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기 건축법 X 하세요.
건축법에 따라 그럼 틀려요. 한마디로 이 법, 과거 말하면 이제 지적법이죠. 여기에 이제 28개의 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목이 규정되어 있는 이 법에 따라, 왜? 대지가 지목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건축법에 따라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예.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다만, 밑에, 다음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얘는 먼저 합필 또는 합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나의 일부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분필, 나눈다 그 얘기죠. 1번이 뭐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한마디로 합필 또는 합병이죠. 다 읽어보시되 좀 중요한 건 골라서 할게요. 2번 중요하고요. 6번 중요해요. 나머지는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자, 2번은 뭐냐? 공간정보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울 때 1번, 2번, 3번은 무조건 합병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예. 보세요. 1번.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이 안 돼요. 합병 안 됩니다. 두 번째, 각 필지의 돌면 축적이 서로 달라요. 안 됩니다. 세 번째,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요. 합병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지만 거기 위에 파란 거 보세요. 파란 거. 줄 거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로 A와 B 필지의 소유자가 같다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1번, 2번, 3번 안 되지만 두 필지의 소유자 서로 같을 때는 가능하다.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목은 X. 지목. 1, 2, 3이지만 지목은 A 지목은 전, B 지목은 답이에요. 아무리 두 필지가 소유자가 같다 할지라도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목 X.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잠깐만 6번.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 자체가 합병이죠.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인데 당연히 이것도 뭡니까? 끝에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하는, 반대로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2번하고 6번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로 대체합니다. 넘기세요. 자, 2번은 뭐냐? 하나 이상 필지 일부 동그라미 하세요. 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의 일부니까 뭐냐면은 나눈다. 분필. 그러니까 일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분필입니다. 아시겠죠? 1번 일부 동그라미, 2번도 일부, 3번도 일부, 4번도 일부잖아요. 일부. 그래서 저를 보세요. 합필을 물어보면 정답은 분필이 있어요. 아시겠죠? 분필을 물어보면 답은 합필, 즉 합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쉬워요. 잘 안 내, 시험에. 하지만 알고는 가자. 쉬우니까요. 그래서 일부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5번 나눌 것을, 그러니까 분필이죠. 예, 쉽잖아요. 나눌 것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일부 잘 해놨기 때문에 판서가 조금 내가 좀 줄일게요. 판서를요. 참고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가령 이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요? 일부는 건축물이고 또 이 중에서 또 일부는 신고하라. 그래, 신고 대상. 신고하라. 여러분들 책걸상 만들 때 신고합니까? 안 하겠죠. 집에서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지 망치가지고 못 박는 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조금
것들, 아직 좀 큰,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보기에 건축물로 보는 것보다는 훨 적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작물 중에서 요것만큼은 신고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인데요. 특시, 특도, 시, 군, 구에게 신고하라. 신고.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자, 옹벽 담장은 2m를 넘는 것. 전부 다 포인트. 초과에 초과. 넘는 것. 아시겠죠? 넘는 것. 그러면 옹벽 담장 2m인 경우에 신고해 안 해요? 안 하죠. 따라합니다. 옹벽, 담장. 몇 글자요? 두 글자. 그래서 2m. 이 두 글자, 두 글자. 볼 거 없어, 그냥. 옹벽 두 글자. 담장 두 글자. 그래서 2m. 3번, 2번. 광고판, 광고탑인데, 거기 오시면은 4번, 5번에 보면은 탑판 나오기 때문에 탑판 공부하지 말고, 이건 광고. 자, 저를 보세요. 광고 어디 있죠? 광고판, 주로 어디 있어요? 옥상에. 옥상 있잖아요. 여기다 크게 찍으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땡땡땡 화장품, 아모땡 화장품, 땡땡땡 대학교 하잖아요. 땡땡땡 보험. 그렇죠? 예. 항상 광고탑은요, 항상 네모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m라. 아시겠죠? 항상 네모. 뭐라고요? 네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이, 명절 때 시골 간다. 그러면 또 길가에 보면은 뭐, 크게 땡땡땡 대학교 많잖아요. 그죠? 동그래, 네모네. 다 네모예요, 네모. 그래서 하나, 둘, 서희, 너희 됐죠? 4m. 3번은 뭐냐? 3번은, 신에너지 등등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그 밖에 비슷한 거. 태양에너지 줄 거예요. 태양이 싫어. 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를 좋아하니까 태양 싫어하지, 당연히. 태양에너지. 몇 글자요? 5m 넘는 것. 태양에너지. 5글자. 4번은 굴뚝, 장식탑, 기념탑. 5번에 보니까 통신용 철탑. 그죠? 얼마죠? 6m. 따라합시다. 뾰족. 그 뾰족하잖아요. 전부 탑, 철탑, 탑. 저봐 6. 뾰족. 그죠? 뾰족. 그냥 뾰족. 굴뚝 있잖아. 굴뚝. 뭐 교회 같아. 굴뚝. 몇 미터? 6m. 그 다음에 6번 고가수죠. 8m입니다. 8m. 요거 뭐냐, 옥상 물탱크입니다. 옥상 물탱크. 요즘은 거의 없지만 8m 넘는 것. 7번은 뭐냐, 기계식 주차장인데요. 뭐 철골 조립이든 간에 주차장입니다. 줄 거예요. 외벽이 없는 것. 얘는 8m 이하입니다. 중요하세요. 아시죠? 8m 이하입니다. 얘는 더 전부 다 넘는 건데 얘만 이하. 아시겠죠? 외벽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8번 지하 대피요. 면적이죠?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것. 30 넘는 것.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 숫자 가지고 틀리지 않은 거니까요. 자,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적용 대상 행위 건축 나오죠. 건축이 5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한 번 더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 할 테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자.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여기 이축 아닙니다. 옛날에 와서 이축이라고 옛날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읽어주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자, 신축이 뭐냐? 자,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신축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지 위에, 자, 조만한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한다면 얘가 뭐예요? 신축입니다. 어렵지 않죠? 증축은 뭐냐? 기존 대지 위에 건물이 열이 있어요. 건물이 열이 있는데 위로 올리든 옆으로 올리든 하면 증축인데 요 말 뜻은요 내용이 다양합니다. 자, 올렸습니다. 높이가 올라가죠. 높이가 올라갔다. 바닥 면적이 증가했다. 연면적이 증가했다. 층수가 증가했다. 이런 말투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높이도 증가했다. 그 얘기죠. 증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죠. 얘는 주된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옆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한다면 얘는 뭐요? 바로 증축이다. 증축이다. 개축은요,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뭐라고요? 철거하는 것이고 고칠 개자. 그 다음에 재축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건축주에 관계없이 태풍 불어가지고 그렇죠? 자연재해로 멸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어만 다르지 하는 행태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무조건 철거하든지 멸실되든지 간에 종전했던 그 규모까지만 해야 됩니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규모 이내까지만 하면은 개축과 재축인데요. 먼저 자, 종전 규모 이내까지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요거. 그러면 먼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원래 있었다 가정합시다. 가정해요. 있는데 1층은 그래두고 2층하고 3층을 철거했던 바람 불어와 날아갔던.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건 몇 층입니까? 1층인 1층인데 요것을 자, 종전 규모니까 요까지만 요 안쪽으로 한번 하면 돼요. 현재 1층 현재 있는 거죠, 그죠? 있고요. 자, 그래서 2층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돈이 없네. 그냥 2층으로 해도 어쨌든 종종 규모이네죠, 그죠? 예. 이럴 때 얘는 전부 철거, 일부 철거예요. 그렇죠. 얘는 일부 철거입니다. 일부 철거이고 멸실도 일부가 멸실된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요렇게 했다면 얘는 뭐라 불러요? 요것은 우리가 개축이라고 부르고 얘는 재축이라고 부른다. 물론 여기서 한 층도 올려가지고 3층까지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한 층도 올렸습니다. 이때 뭐라 부릅니까? 예? 자, 증축 손 들어봐요. 증축이다. 아직 뭐 틀리면 어때? 틀리면 쪽팔립니다. 증축 내려요. 아니다. 신축이다. 흔들어. 벗죠. 들고 있어. 자, 얘는 증축이 증축. 뭐라고요? 증축. 왜냐 잘 봐. 왜냐. 쉬워. 여기 헌 건물 위에 올라갔잖아. 아시겠죠? 네. 증축. 그러니까 요렇게 증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전부 해봐, 전부. 똑같이 3층 건물인데, 전부 철거 또는 전부 멸실입니다. 홍수 나가지고 다 떨어져갔습니다. 멸실. 얘는 전부 철거 또는 전부 멸실이죠. 하지만 일부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지만 전부는요, 전부 잘 빼져 있습니다.
그냥 철거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요 규모 안 찍으면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난 1층만 할래요. 왜?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그죠? 예. 얘는 뭐죠? 개축. 그렇죠. 개축. 개축이고, 얘는? 재축이죠. 물론 이제 2층까지 해도 마찬가지고, 3층까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기존 종전규모 이내니까. 자, 한 층 더 올렸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볼까요? 그렇죠. 얘는 전부 다 새 건물이죠. 그죠? 요때 신축입니다. 신축. 이건 신축이야. 이렇게 해당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림을 이해하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요것도 잘 나온 부분인데, 같은 대지 있죠? 같은 대지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전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은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 철거할 때, 일부 철거할 때 솔직히 얼마큼 철거해야 개축으로 보냐, 요걸 알아줘야 돼요. 창문 하나 뜯어가지고 고쳤다? 창틀 고쳤다? 개축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내력벽. 여러분들, 거기 개축에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벽, 아니다. 보, 지붕틀. 따라합시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총 몇 개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 중에 최소한 몇 개 이상? 세 개. 세 개 이상은 철거해야 일부 철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 둘, 셋, 넷, 세 종류죠. 보 5개, 뭐 기둥 뭐 10개 아닙니다. 무조건 종류별로 세 종류를 건드려야 돼요. 보 하나, 뭐 기둥 하나, 뭐 지붕도 하나 이렇게 해도 뭡니까? 일부 철거입니다. 종류별로 바로 3개 이상 해야지만 된다는 것까지 알면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그림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대수선. 잘 봐요. 건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고 그렇다고 경미한, 수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강해. 그래서 건축과 수선 사이입니다. 일종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기당 등의 구조나, 자, 외부 형태 동그라미 하세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꾸 나와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설해체. 저기 봐요. 현 상태에서 무조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현 상태에서 면적이든 개수든 무조건 증가하는 자체가 대수선이고요. 감소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대수선입니다. 증설 해체는요, 개수, 면적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수선 변경은 면적하고 개수가 나오죠. 그죠? 뒤에. 자, 내력벽 증설 해체. 그 벽면적. 자, 그가 뭐예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내력 벽면적이지 그냥 벽면적 하면 틀려요. 시험에는요, 이렇게 1번이 한 줄로 다 나오면 맞아요. 근데 꼭 뒤에 걸래. 앞에 안 내고. 왜? A 또는 B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X. 틀렸잖아요. 근데 그거랑 안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력벽 면적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바로 내력벽이다.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2번, 3번, 4번 묶으세요. 2, 3, 4. 기둥, 보, 지붕 각각 증설, 해체.
그 자체가 대수선. 그리고요, 수선병명은 무조건 각각 3개 이상. 3개 이상. 그리고 5번, 6번 묶으세요. 묶고 얘기하면 적으세요. 보세요. 화재. 화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는 그 자체로서 대수선인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은 수선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개수 관계없이 화재와 연관된 것은 무조건 그냥 대수선입니다. 6번도 마찬가지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화재 시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이것도 증설해체는 당연히 대수선이고요. 수선 변경은 개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이다. 7번, 미간지구에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왜? 미간지구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이 경관지구를 확률이 큰데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바뀌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7번은 뭐가 중요하냐?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담장 포함해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뭐라고요? 대수선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 맨 위에 외부 형태를 동그라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8번은 뭐냐?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아파트 연립 아닙니다.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대수선입니다. 9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외벽에 마감재료죠. 마감재료를 무슨 뭐 돌로 붙이든 또는 드라이비드를 하든지 간에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이고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으로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 봐주시고요. 3번 건축물의 용도. 자, 넘겨보세요. 그렇죠? 예. 자, 용도가 총 몇 개입니까? 세워보세요. 29개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자, 29개인데 오늘은 다 못하고 오늘은 단독, 공동, 일종, 이종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할 테니까 아시겠죠? 일단 4개만 하고요.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 파트 때 몇 개만 체크할 겁니다. 그럼 먼저 건축물 용도 보시면 첫 번째 먼저 단독주택이다. 두 번째 공동주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은 주택법 가서도 같이 언급됩니다. 그 예를 4개. 단독도 4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4개입니다. 단지 우리가 단독주택은요, 일물 1등기. 뭐라고요? 일물 1등기라는 걸 전제해야 되겠죠? 일물 1등기. 하나의 건축물의 등기가 하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은 뭐죠? 일물 다등기인데 그래 안 부르고 얘는 구분등기라고 그러죠. 그죠? 구분등기다. 각 세대별로 전부 다 등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얘기죠. 이걸 전제하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독. 그죠? 밖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단독. 그러니까 용어 저기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기숙사는 뭐 공장, 학교, 기숙사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2개 중에, 4개 중에 요거 다중하고 뭐라고요? 다가구인데 특히 요게 중요하죠. 다중은요, 지금은 보기 드문데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과거에 무슨 외시, 무슨 행시, 사시 한다고, 그렇죠? 시골 가가지고 보면은 머리 흰띠 두르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흰띠 두르고 왜 공부했던 그 건물 있죠? 주로, 예.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다중주택입니다. 주택. 자, 그러면 조건이 뭐냐? 얘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3계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여기 주택으로 쓰이는 요 3계층에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33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3계층이지 3층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 요 말 나온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들어볼까요? 건물이 이래 있는데,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일지 상가야. 주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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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층 건물입니까? 4층이에요. 4층, 그죠? 네. 4층인데,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밖에 있는 이 주차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필로티를 해가지고 짓는 겁니다. 필로티를 이렇게. 봤죠? 그죠? 필로티. 그러면 이 건축물을 4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어머니까지 4층이 맞지만 여기 주차장이라서 그렇죠? 이런 건축물을 4층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걸 뭐요? 3계층이라고 보자. 그래서 만든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3계층. 자, 그 다음에 다가구 똑같이 얘는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얘는 얼마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여러분들이 원룸촌 가서 볼 수 있는 원룸이 만약에 등기부가 하나인,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원룸 건축물은 전부 뭐예요? 원룸이라는 말 없잖아요. 뭡니까? 요거 다가구. 뭐라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전부 다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층이 전부 다 필로티고요. 위에 오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없다니까. 이렇게 층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여기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 뭡니까? 그래. 왜 이거? 그렇다. 내가 미쳤나봐. 공간. 죄송합니다. 공간. 여기 있어요. 실수.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건 더 이상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간은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쓰는 건물입니다. 뭐 서울시장이 등등등이 임기 마치면 비워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단독이다. 내가 왜 썼지? 큰일 났네. 요거 다시 편집하면 안 되나? 쪽팔린데. 좋습니다. 자, 아파트는 뭐냐? 아파트는요, 면적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층수만. 몇 개 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그죠?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 있죠? 어쨌든 5개 맞잖아요. 왜냐면은 요것도 주차장법 때문에 지금 아파트도 오면은요, 꼭 지하가 아닌 것이 꼭 1층에 이렇게 주차장 돼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맞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생긴 용어입니다. 자, 연립. 여러분, 아파트보다는 작겠죠? 4계층 이하이면서 플러스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연립. 하지만 다세대는요, 연립과 층수 규정은 같아요. 4계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바합이 얘는 얼마죠? 66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이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연립하고 다세대 요걸 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층수는 같지만은 얘는 초과고 얘는 이하니까 싹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립이 초과고 다세대가 뭡니까? 이하다. 그러니까 연립이 초과고 다세대가 이하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연초다이. 담배 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연초다이. 아시겠죠? 까먹지 말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합니다. 거기 단독 보시면 3번 다가구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 번째 끝에 다만 보입니까? 보이죠? 다만 1층에 전부 또는 일부가 되었던 간에 필로티로
하게 되면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주차장인 경우는 아니면 일부다 그러면 일부하고 나머지는 주택이 아닌 주택 외 용도로 쓴다면 층수에서 빼줍니다. 전부 다 그럴 경우는 1층 층수 빼주고 근데 반틈은 쓰는 거야. 그때는 주택 말고 다른 용도라면 1층에 다른 용도가 뭐였었죠? 가보세요 한번 뭐 세탁소 또는 편의점 하잖아. 그죠? 이렇게 주택 말고 다르게 쓰다면은 1층을 층수에서 빼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공동주택 보세요. 공동주택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다만 보입니까? 거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 산정할 때 얘는 아파트 연립 1층 전부 아파트 연립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쓴다면은 무조건 층수 제외고요. 다세대 얘는 1층에 전부 또는 일부고 나머지 일부일 때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로 쓸 때 층수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거 정리하면 요거죠. 여기 아파트하고 연립은 그죠?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써야 층수에서 빼주고 여기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뭡니까? 1층 전부 또는 일부인데 여기 일부 쓸 때 나머지 뭡니까? 주택 나머지를 주택 외로 쓸 때죠. 그죠? 예. 쓸 때는 1층을 층수에서 빼준다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1종 보겠습니다. 1종. 양이 많은데, 어거지 한번 부리겠습니다. 어거지. 1종은요, 일단 1이니까 혼자 하면 1종이고요. 2종은요, 2니까 뭐죠? 2. 둘이 하면 2종이에요. 아시겠죠? 1, 혼자 하면 1종. 그냥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암기가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2종은 뭐예요? 둘이 하면 2종이고요. 스포츠와 관련돼가지고 그 스포츠 도구에 한번 맞아봐. 맞고 살면 1종이야. 살면. 그러면 죽으면 2종. 이러면 한 반 정도 먹고 갑니다. 아시겠죠? 쉽잖아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봐요. 자, 1종 근선입니다. 3번. 1번. 자, 파란 거 줄 거 봐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줄 거세요. 맨 밑에, 그 밑에 1천 미만까지가 1종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 같이 정리합니다. 만약에 얘가 1천 이상이면 옆에 같이 써줘요. 그러니까 일용품이 1천 미만까지가 1종인데 만약에 1천 이상이면 그때는 바로 판매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있는 1층 내지는 지하에 있는 수포는 전부 다 1천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종 근선이고 이게 만약에 1천 이상이면 대형 마트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판매 시설입니다. 2번 휴게 음식점입니다. 술 안 파는, 술 못 팔아요. 휴게 음식점 끝에 300 미만까지입니다. 1종은 맨 끝에, 무조건 맨 끝에 있습니다. 숫자는 얘가 만약 300 이상이면 2종. 300 이상이면 2종 근선입니다. 그리고요 3번 줄 거예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그죠? 이용원, 영어로 원 1종, 미용원 1종, 목욕장, 세탁소. 혼자가 둘이가 혼자 가죠. 그죠?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둘이 가면 안 돼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그 다음에 4번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영어로 원, 일종. 안마원까지 안마원. 들어봐요. 안마원은 일종이고 안마시술소는 이종이에요. 2종. 안마원, 일종. 왜? 영어로 원이니까 원. 안마시술소 2종입니다. 5번 줄 거예요. 탁구장, 체육구장입니다. 500 미만입니다. 500 미만. 이게 만약에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입니다. 적어주세요.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여러분들 탁구 좋아하죠? 그죠? 탁구 재밌잖아. 그죠? 겨울 스포츠에서 탁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실내고, 운동되고. 여름에는 탁구를 하지 마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탁구 치다가 탁구공에 하나 맞았어. 볼때기 맞았어. 살아 죽어. 그래서 일종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죽어요. 그 다음에 6번 지역자치센터, 밧줄소, 지구대, 소방서 줄 거예요. 줄 끊고 옆에 보건소까지. 보건소 일종입니다. 이는 의료시설은 뒤에 이제 병원 등등은 의료 쪽인데 보건소는 일종 근생이고요. 1천 미만까지입니다. 1천 미만. 7번 줄 거예요. 마을회관. 8번 변전소. 9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끝에 30 미만까지입니다. 1종에서는요. 30 미만까지만 허가 나와요. 30 미만까지. 여기까지가 1종. 그 다음 2종. 공연장 줄 거예요. 극장, 영화관까지. 자, 혼자가 둘이가. 둘이 가잖아, 둘이. 둘이 가면 2종입니다. 그 다음에 500 미만까지입니다. 그것도요. 500 미만까지. 이게 만약에 500 이상이면, 써주세요.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2번 종교집회장 줄 거고요. 이것이 500 미만이면 500 미만까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500 이상이면은 뭘까요?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근에 상가에 뭐 2층 한쪽에 교회가 있네. 그러면 무조건 그건 500 미만입니다. 2종 근생이고요. 하지만 대형 교회들 있죠. 그때는 바로 그것은 종교시설입니다. 500 이상. 그 다음에 5번 총포 판매소. 총에 맞으면 살아 죽어. 그 죽으면 2종이에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9번에 일반 음식점. 그죠? 삼겹살, 소주 먹으러 가죠? 혼자가 둘이 가죠, 둘이. 10번 줄 거예요. 장의사. 아까 총에 막아서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죠? 그러니까 장의사. 2종.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까지입니다. 병원자 들어간다고 다 의료 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대 넘겨보세요. 보시면 9번에 잠깐 9번에 의료는 전부 다 병원에 병원. 맞죠? 그죠? 근데 동물들은 의료보험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동물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2종. 그 동물들은 혼자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암놈, 쑥놈 같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돼. 그래서 2종.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11번 학원. 맨 끝에 500 미만까지입니다. 학원. 우리가 아파트 부근에 무슨 영어학원, 수학학원, 입시학원 전 많죠. 그죠? 전부 다 2종 근생인데 얘가 만약에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걸 끄집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1번에 가로관에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 학원은 제외. 맨 끝에 있어요. 가로관에.
자동차고는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무도학원은 뭡니까? 위락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12번 줄거 독서실. 기원, 전부 다 기원, 바둑이죠? 혼자의 둘이 하죠. 독서실도 혼자 하면 안 되면 둘이 가야 돼요. 위험하니까. 13번 줄거요.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맨 끝에 500 미만까지입니다. 이것도 500 이상이면 얘도 운동시설입니다. 테니스장, 여러분들요, 테니스 칠 때에, 요번에 호주 오픈 4강 누굽니까? 그 서브에 한번 머리에 맞아봐요. 사라지고, 따라하시다 반 죽어. 그 죽으면 이종이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여름에 저 포항에 해병대 캠프 4박을 보내봐요. 반 죽어요, 반 죽어. 반 죽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 어떻게 죽이냐? 살 뺀다고 훌라프 올리다가 허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져. 볼링장. 그래서 볼링공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 죽습니다. 당구장. 4개 필요 없어. 하나만 좋게, 하나만 좋게. 실내 낚시터. 그죠? 실내에서 낚시하다가 졸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골프 연습장. 그래서 골프공 맞으면 바로 즉사죠. 그죠? 일단 죽어야 이종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얼마까지? 500 미만입니다. 아까 30 미만까지는 1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까지는 2종이고요. 만약 얘가 500 이상이면 뭘까요? 바로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 (15번) 줄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끝에 500 미만까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500 이상이면 뭘까요? 숙박. 다중생활시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시원 쪽 있잖아요. 솔직히 다 공부 안 하죠. 그죠? 네, 가서 이제 말만 그렇죠. 바로 500 이상이면 숙박이다. 넘깁니다. 17번 단란주점. 단란이 3명이 가서 술 먹는 곳 단란주점. 전부 다 숫자가 500인데 얘만 150이야. 그죠? 왠지 압니까? 단란주점 가면은 기본이 150이 150 기본이. 그래서 150이 양주 3병. 나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아시겠죠? 150 까먹지 말라고 지금 쇼하는 거 지금요. 18번 안마시설소. 아까 안마원 일종이죠. 안마시설소. 혼자의 둘이에. 한 명은 눕고 한 명은 쪼무르고 둘. 안 가봤어요. 노래 연습장. 혼자가 둘이 가죠. 딴 데 가니까 저 혼자 가는데요. 그러길래 어떡하지? 부르잖아. 결국 둘이요. 그죠? 둘. 부르니까 둘이야.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머지 하는 길 합시다. 잠깐 3분만 아시겠죠? 3분만 하는 거 합시다. 3번. 한 번에 경마장. 5번 바로 이어서 그냥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려고 지금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5번 문화 및 집회지. 그죠? 3번에 관람장. 옆에 경마장 1천 이상입니다. 5번에 동식물원. 자, 중요한 건 5번입니다. 동식물원은요, 문화 및 집회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했던 거 넘어가고요. 8번에 운수시설이었어요. 3번 공항시설. 나왔던 거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교육연구 보면 1번에 유치원. 유치원은 교육연구고요. 11번 노유자. 1번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줄 거예요. 2번에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노유자고요. 유치원은 교육연구입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12번 수련시설, 2번에 중간에 청소년, 소년원 줄 거고요. 2번에 중간에 3번에 뉴스 호스텔, 텔, 모텔, 호텔, 숙박 아닙니다. 뉴스 호스텔 수련시설입니다. 운동시설에 2번 체육관, 바합, 바닥면적 1천 미만. 그 다음에 14번 업무시설, 2번에, 또 2번 오피스텔. 오피스텔, 숙박 아닙니다. 업무시설이고요. 숙박, 쉬운 것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콘도 숙박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위락시설, 4번 무도장, 무도학원, 5번에 카지노 영업소 전부 다. 무도학원에서 이제 춤 배워서 짠짠짠짠 자라자라자라 한 다음에 무도장 가서 이제 실습하죠. 그죠? 여러분들요, 무도장이란 말이 다른 용 쓸 게 없더라고요. 법 만들 때. 진짜. 원래는요, 무도장이 뭡니까? 무도장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예? 따라하시나? 나이트클럽. 쓸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도장 쓰는 겁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19번 위험물, 1번 주유소. 20번 자동차, 7번 운전학원, 정비학원. 21번 8번에 맨 끝에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여기 중요해요. 왜? 동식물은 뭐죠? 문화 및 집회지잖아. 그죠?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3번에, 4번에, 1번 끝에 교도소. 4번에 국방군사시설. 24번 방송통신. 1번 방송국. 2번 전신전화국. 그리고요, 26번 묘지. 1번에 화장장, 장 지우고요. 화장시설로 바뀌어서 이름이 화장시설. 예. 그래서 1번에 화장시설 줄 긋고요. 2번에 봉안당까지. 자, 27번 관광휴게. 요거는 1, 2, 3, 4, 5 다 주네요. 관광휴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 관광휴게, 관망탁 관광휴게. 5번 휴게소까지. 그 다음에 장례시설, 장례식장 포함되고요. 야영장시설, 그죠? 관리동, 화장실 등등등 줄 거예요. 300 미만까지. 300 미만. 만약에 얘가요, 300 이상이면은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 예. 예, 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